아유, 촬영해야 되나요? 너무 편한데? 안녕하세요. 김은배 기자입니다. 제가 물론 좀 단신이긴 하지만 이 정도 넓으면 충분히 차박이라고 해도 충분히 하고도 남을 것 같아요. 일단 안쪽이 굉장히 수평이라 가지고 물론 중간중간에 간격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만 한숨 이렇게 때려도 될 것 같은 그런 편안한 공간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차가 굉장히 요즘 핫하죠. 이 차는 출시된 지 지금 한 10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작년 12월에 출시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아직도 공식 딜러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여쭤보면 아직도 6개월에서 8개월을 기다려야 이 차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핫한 차인데요. 최근에는 그래도 이 차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지난달, 그러니까 9월에 한국 GM의 트래버스와 그리고 기아차의 모하비가 출시가 됐죠. 그리고 다음 달, 그러니까 11월에는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의 GV80이 이제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포드의 익스플로러도 신형이 나옵니다. 지금 사전 계약 중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대형 SUV 시장이 굉장히 커졌고 이제 격전지가 돼가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 친구를 한 번쯤 재조명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시승기를 한번 찍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전면부터 한번 찬찬히 훑어보실까요? 자, 이 차는 현대의 플래그십 SUV죠. 그런 만큼 굉장히 다양한 편의 장비와 안전 장비들 그리고 고급 내장재로 이렇게 두루두루 만들어져 있습니다. 외관 또한 굉장히 또 멋스러운데요. 일단 요거를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또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겠지만 차가 잠긴 상태에서 한 번 더 잠그고 그 다음에 이 홀드키를 2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알아서 이렇게 시동이 걸립니다. 이런 기능도 이제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 키를, 홀드키를 다시 한번 눌러주면 또 바로 이렇게 꺼지게 됩니다. 이 차는 북미 시장을 겨냥해서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북미 시장의 수요를 고려한 디자인으로 또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만큼 국내로 넘어올 때는 국내 관련 법규에 저촉이 됐기 때문에 조금의 변경을 또 가해야만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입니다. 북미 사양은 이 데이라이트가 여기와 여기 아래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여기까지만 있고 이 안쪽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철판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국내 법규상으로는 이 데이라이트와 헤드라이트 간의 간격이 아마 6cm 정도가 이제 벌어지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 법규에 맞춰서 이렇게 안에 램프를 하나 새로 투입을 한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위기를 기회로 삼은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이 외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 데이라이트 부분을 또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데이라이트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세로 라인을 강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주행 성능을 강조할 때는 수평적인 이미지를 많이 강조를 하고 차의 공간감을 강조를 할 때는 보통 이렇게 세로 라인을 강조를 하는데 팰리세이드는 상당히 크기가 큰 차인 만큼 현대차의 플래그십 모델에 걸맞게 이렇게 아주 길게 세로 라인을 강조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는 헤드라이트 부분이 이렇게 들어 있고요. 그리고 해외 사양은 이쪽 부분도 이렇게 불빛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데 국내 사양으로 넘어오면서는 이 부분은 아마 가격에 맞춰서 다운그레이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을 보시면 이제 램프가 이 부분도 북미 사양으로는 2개까지만 있었는데 한국에 들어오면서 3개가 됐습니다. 위쪽 2개가 하향등이고 아래쪽이 상향등입니다. 그리고 이 차가 주목받았던 외관 디자인 중 하나가 이 캐스케이딩 그릴입니다. 상당히 크기가 크죠. 그리고 안쪽에도 상당히 나름의 몰딩을 이렇게 차곡차곡 잘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볼륨감이 굉장히 크고 우람한 느낌을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은 이 차가 가족용 차긴 하지만 플래그십인 만큼
넣을 걸 다 넣었다는 느낌이 있는데요. 아래쪽에 이 스키드 플레이트와 이제 그 범퍼를 연결하는 요 부분이 약간 오프로드 성향인 것을 조금 강조를 해서, 물론 이 차가 오프로드 성향이라는 건 아니지만 오프로드 차에서 많이 쓰는 이런 무광의 검은색 가니쉬를 또 이렇게 사용을 했네요. 우선 지금 이 차에는 또 가진 옵션이 다 들어간 모델이기 때문에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사양은 18인치 휠과 20인치 휠 두 가지 종류로만 나오고요. 그 중에서 20인치 휠을 지금 끼고 있고 19인치 휠은 빠져 있습니다. 현재 트림이 두 가지 종류로 밖에 나오지 않는 특성상 휠도 그렇게까지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눠 놓을 필요는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면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블랙의 무광 가니쉬 부분이 이렇게 전면 범퍼에서부터 휠 아치를 타고 이렇게 들어와서 이 펜더를 타고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이 휠베이스 밑쪽까지 이렇게 쭉 깔고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또 되어 있습니다. 이 형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장식적으로만 쓰인 건 또 아니라는 느낌이 드는 것이, 오프로드 차량에서는 이 문을 열었을 때 이 도어가 아래쪽까지 차체 하부까지 덮게 만들어져 있어서 안쪽으로 이렇게 열었을 때는 승객이 승하차 시에 이쪽 부분에 이물질이나 어떤 먼지, 진흙 같은 것이 이렇게 묻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기능적인 요소까지 잘 살린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 바로 위쪽으로 보시면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 플래그 타입으로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부분이 이렇게 안쪽으로 많이 들어간 형태가 아니고 좀 바깥쪽으로 다소 나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주차할 때는 이 공간을 또 많이 잡아먹기는 해요. 이 차가 또 작은 차면 모르겠는데 큰 차다 보니까 그 부분이 살짝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이 디자인 자체로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또 멋스럽고요. 자, 턴 시그널 기능도 이렇게 같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고급스럽죠. 문양도 굉장히 특이하게 이렇게 냈는데 이게 마치 측면부의 또 이미지랑 또 굉장히 또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 이제 나오는 김에 이제 측면부도 같이 보면 디자인을 복잡하지 않게 단순하게 직선으로 많이 처리한 듯 하면서도 안쪽에 볼륨감이 굉장히 탄탄하게 이렇게 살아있는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이제 크롬 손잡이, 무광의 크롬을 사용해서 너무 번쩍거리진 않으면서도 상당히 또 고급스러움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하단부에 위치한 이 라인의 크롬과도 좀 이제 연결이 되고요. 위쪽에 벨트 라인에 있는 크롬과도 좀 상당히 매치가 잘 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A필러에서 C필러로 휘감고 넘어 들어가는 이 전체적인 크롬 라인도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이한 점은 여기 C필러 라인을 타고 나오는 요 크롬 부분이 보통은 이렇게 들어가서 마감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어질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끝쪽으로만 이렇게 살짝 빼놨습니다. 근데 이 디자인이 나름의 멋을 상당히 또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도어의 창문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거는 이 뒤쪽에 3열까지 또 쓰는 차량이기 때문에 뒤쪽에도 상당한 공간이 이렇게 마련이 돼 있고요. 위쪽에도 이제 루프 레일이 같은 색감이 아까와 말씀드렸던 같은 색감으로 이렇게 타고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뒤쪽에 리어 램프 역시도 굉장히 세로선을 강조했습니다. 특히나 이쪽에 이런 부분이 안쪽에 미세하게 이렇게 금이 그어져 있어서 바깥쪽으로 상당히 그 램프의 은은한 빛을 또 볼 수 있게 해주는데요. 이런 부분도 나름의 고급감을 더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램프가 길게 아래쪽으로 뻗어 있기 때문에 전면과의 통일감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아래쪽에도 전면에서 보셨던 그 주간 주행등 부분과 마찬가지로 위쪽에서 내려오는 선과 아래쪽에서 내려오는 선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또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전면과 동일하게 스키드 플레이트와 하단 범퍼, 오프로드적인 느낌도 상당히 내고 있고요. 자, 하단의 머플러 부분은 정직하게 빠져나와 있는 형태고요. 다른 장식 밑에 숨어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후면부에는 H-트랙이라고 해서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을 차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는 지금 2.2 디젤인데 최근
완성차 업계에서 디젤이 사용화되는 길을 걷고 있다 보니까 디젤인 것을 굳이 이렇게 표시해 두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 공간에서 나왔는데 현대차에서는 핸즈프리 테일게이트 시스템을 또 넣어두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제 아래쪽에 센서를 자극해서 여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가면 소리가 울린 다음에 이제 찬찬히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 걸음 다가가 볼게요. 자, 이렇게 몇 번의 소리가 울리고 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리게 되죠. 올라가는 속도는 좀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요. 이게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키를 지닌 채로 앞으로 다가가면 자동으로 몇 번의 신호 후에 열리는 이런 시스템은 반응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정 센서를 자극해줘야 되는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위치가 어딘지 몰라서 이렇게 좀 애매하게 발을 흔들다가 못 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시스템 같은 경우는 가까이 다가가기만 하면 소리가 울린 뒤에 순차적으로 이 테일게이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또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 위를 보시면 램프가 아주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좀 실용적인 라이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안쪽은 보시다시피 상당히 넓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죠. 기본적으로 트렁크로 쓸 수 있는 이런 공간에는 스트랩을 체결할 수 있는 이런 고리들도 양쪽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사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넓게 또 트렁크를 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이 차는 3열까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만큼을 전부 트렁크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의자를 세웠을 때는 한 이 정도 공간에 트렁크가 위치하게 됩니다. 아래쪽을 열어서 보게 되면 스페어 타이어는 과감하게 뺀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차단막이 아래쪽에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따로 떼서 이쯤에 이제 위치를 시키면 가림막으로 끌어다가 여기에 걸어서 쓸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이 트렁크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도 있지만 좌석이 3열까지도 있다는 점인데요. 경쟁 차종 같은 경우에 이 의자들을 직접 손으로 줄을 잡아 당겨서 이렇게 세우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이 팰리세이드는 플래그십인 만큼 상당히 그런 편의성을 중시해서 3열이 전동식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무덤에서 시체가 일어나듯이 천천히 이렇게 올라오죠. 이 부분을 이제 뺄 수도 있는 거니까요. 목까지는 올라오지 않습니다. 요건 살짝 아쉽기도 한데 목은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다만 내려갈 때는 목이 자동으로 접힙니다. 딸깍하고 이렇게 접히죠. 보통 그동안 국내 차종들이 3열은 그냥 형식적으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3열도 정말 앉아서 어느 정도의 편의성을 누릴 수 있을 정도의 세팅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아까 그 버튼을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이렇게 뒤로 더 제껴지죠. 리클라이닝 기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뒤에 이렇게 기댈 수 있는 여지를 더 주는 셈이죠. 자, 하지만 이렇게 3열이 깔끔하게 올라온 것과 대조적으로 2열은 자동으로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전동식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 의자가 세워졌을 때는 이 버튼을 이용해서 기계식으로 이렇게 다시 접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다시 세워봤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전동식이 아니라 기계식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넘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이거를 사람이 직접 이렇게 누르는 것이 아니고 자동으로 해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편의성을 살려놨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 시트의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계식이기 때문에 2열은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는 부분도 이렇게 기계식으로 해줘야 되고요. 여기 어깨 부분에 버튼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어깨 부분의 버튼을 눌러서 위로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들려 올려지게 되죠. 아까 이 차가 3열 승객까지 배려를 많이 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어떤 부분에서 알 수 있냐면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앞으로 이렇게 쭉 밀려나기 때문에, 자, 그리고 3열 공간도 들어가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만큼의 공간이 확보가 되죠. 확실히 3열이 아주 편하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허벅지가 이만큼 떠 있죠. 다리를 이렇게 좀 더 자연스럽게 내리기 위해서는 허벅지를 좀 더 많이 받쳐줘야 되는데, 시트 포지션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충족이 안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이제 국내에 보여줬던 SUV들이 3열이 있을 때에도 3열이 장식용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면, 팰리세이드는 굉장히 실용적으로 어쨌든 간에 3열을 쓸 수 있다라는 유효한 그런 좌석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괜찮다고 볼 수가 있고요. 무릎 공간은 상대적으로는 여유 있지는 않지만 앉았을 때 한 몇 시간 정도는 나쁘지 않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공간은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이 헤드룸 같은 경우가 상당히 또 여유가 있게 느껴지는데요. 오히려 2열보다도 더 넓은 느낌이 드는 것은 여기 위쪽을 이렇게 파놨기 때문입니다. 이 위에 굴곡을 상당히 적절한 위치에 파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또 3열에도 신경을 썼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버튼을 통해서 리클라이닝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무릎 공간이 좀 좁긴 하지만 이 정도 누울 수 있으면 나름의 이제 휴식 공간으로서는 적정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USB 포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달려 있고요. 컵홀더도 달려 있습니다. 3열이라고 해서 특별히 차별 대우를 받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다만 이 2열의 공간을 또 많이 할애를 했기 때문에 3열이 그렇게까지 넓다고는 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새로 출시되거나 이제 최근에 출시된 동급 차종들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말이죠. 자, 뒷좌석에 이제 앉아 봤습니다. 한참 이걸 넘기고 내렸다 하다 보니까 지금 막 땀이 날 지경인데요. 하지만 이 2열이 굉장히 편안하기 때문에 그런 저의 노고가 인정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편안합니다. 우선 이 앞좌석은 최대한 뒤로 당겼고, 제가 운전을 할 때 상당히 좀 뒤에 기대서 운전을 하는 편인데 그 각도와 동일하게 이렇게 했지만 무릎 공간이 상당히 많이 남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 공간도 제가 이렇게 키가 큰 편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부족하지는 않을 정도의 여유감이 있습니다. 3열까지 있는 차량인 것을 감안을 했을 때는 충분히 이제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앞쪽으로 이렇게 파여 있다거나 하는 식으로 좀 더 무릎 공간을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부분은 느껴지지 않네요. 하지만 기본적인 공간감이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또 상당히 또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약간의 여담을 하자면 최근에 나온 이 한국 GM의 트래버스 같은 경우가 지금 대형 SUV 중에서 이제 뭐 동급 최고 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트래버스와 이 팰리세이드의 경우에 이제 전장 전체의 길이는 한 220mm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휠베이스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상대적으로 한 170mm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휠베이스만큼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또 넓은 공간을 이렇게 또 확보를 해준다고 할 수 있겠네요. 또 뒷좌석의 또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아까 3열에서 보여드렸던 기능이 당연히 2열에도 되겠죠.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게 더 누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뒷좌석의 승객과 합의 후에 이렇게 해야 되겠죠. 또 이 차가 4륜 구동이기는 하지만 센터 터널이 상당히 얕은 편입니다. 아예 없지는 않아요. 야트막하게 있기는 하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 그렇게 눈에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야트막하게 이 센터 터널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가운데 앉은 승객도 아주 불편하게는 있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중앙 좌석이라는 것이 아예 불편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요. 이 의자에 쓰인 가죽 소재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티가 납니다. 이 가죽 소재가 어디의 가죽 소재인지를 이제 굳이 현대차 측이 공식 자료에서 밝히지 않는 걸로 봐서 아주 좋은 가죽 소재를 쓴 것 같지는 않지만, 한 가지의 가죽만 쓴 것이 아니고 이렇게 타공이 들어간 이런 부분과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측면부를 또 잡아줄 수 있는 라인의
이런 가죽 재질이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쓴 흔적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테두리 라인의 이제 스티치도 상당히 좀 공을 들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 등받이 부분의 이제 상단부는 퀼팅 느낌이 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편의적인 부분에서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이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루프 에어벤트가 있습니다. 트래버스에서도 사용하는 형태죠. 이 루프 에어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닫고 여기 위치를 이렇게 조절을 하면 이 원형으로 전방향으로 펼쳐져서 바람이 나오게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안쪽이 이렇게 막히고요. 이쪽으로 열면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를 막아주면 이제 전방향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이제 확산형 에어벤트다, 확산형 송풍구다,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2열 승객이 시원한 바람을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또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처리를 해둔 것이죠. 또 2열에 열선 기능이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에어컨 기능을 2열에서도 이 부분을 통해서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12V 소켓과 220V 인버터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USB의 위치도 상당히 괜찮은데요. 보통 이렇게 아래쪽에 있으면 발에 많이 좀 선이 치이거나 할 수 있는데 위쪽으로 빼두어서 상당히 좀 선을 깔끔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USB 포트가 이제 뒤쪽에도 더 있고요. 총 6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면부로 가면 좀 더 부각이 되겠지만 이렇게 우드 모양을 내고 있는 이런 가니쉬적인 부분이 또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 선이 너무 인위적으로 좀 일직선으로 가서 이게 뭐 진짜 나무 같다는 생각은 안 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무의 느낌을 이렇게 차 안에서도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는 부분 자체가 좀 더 좋은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2열의 컵홀더도 상당히 좀 요긴하게 쓸 수 있을 만큼 정말 실용적인 사이즈로 만들어진 컵홀더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아주 고급감을 살린 것은 아니지만 무광의 크롬 빛깔이 나도록 이렇게 만들어 두어서 이렇게 도어를 이렇게 열고 닫는 이 손잡이 부분과 일체감을 좀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스피커 부분이랑도 이제 색감이 좀 통일된 느낌이 들죠. 그리고 위쪽 부분도 이제 아래쪽과는 색상이 다른 색깔을 이렇게 매치시키면서 나름의 이 차의 격을 좀 높이는 하나의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쪽에는 선바이저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걸어서 햇빛을 또 막아주는 기능을 또 쓸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앞으로 넘어가서 좀 더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앞좌석으로 들어와 봤는데요. 앞좌석은 제가 이 기능부터 먼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몸이 누워있는 상태로 이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앞으로 슬며시 이렇게 이동을 했죠. 이 차가 하차 시에는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기가 아주 용이하도록 뒤에까지 시트를 빼주기 때문에 나갈 때 용이하고, 이렇게 넓혀진 공간으로 이렇게 탑승을 다시 했을 때는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앞으로 시트가 이동을 하면서 상당히 이렇게 공간, 들어오고 나갈 때의 공간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상당히 고급차들에만 들어가는 기능인데 팰리세이드에도 들어갔다는 것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만한 요소인 것 같고요. 안쪽의 디자인은 뒤쪽과 거의 상동합니다. 색상 배치를 이렇게 3가지 톤으로 쓴 것도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드 느낌이 나는 이런 재질로 표현을 해둔 것도 상당히 괜찮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위쪽은 인조 가죽이 있는데 아주 폭신폭신하지는 않지만 적당히 이렇게 쿠션감을 주고 있고요. 이 아래쪽은 조금 더 쿠션감이 강합니다. 이 느낌 자체가 이렇게 도어 쪽에도 똑같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요. 아래쪽에도 상당히 이렇게 고급 소재로 마감을 해놨습니다. 여기는 플라스틱입니다. 시트는 뒷좌석과 완전히 상동하고요. 이렇게 센터 콘솔을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 카본의 패턴은 아닙니다. 카본의 패턴은 아니지만 멀리서 봤을 때 카본이라고 착각할 만큼의 그런 디자인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재질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안쪽의 버튼들은 무광의 크롬 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완전히 플라스틱이 아니라 플라스틱 위에 약간의 고무 코팅을 줘서 만질 때 느낌이 상당히 좋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좀 특별하다고 느끼는 점은 요즘 블랙 하이글로시를 굉장히 이제 많이 이렇게 두르는 것이 대세인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블랙 하이글로시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블랙 하이글로시가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재질이기는 하지만 겉에 코팅 처리를 아주 또 정밀하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당히 먼지도 많이 타고 손때도 많이 남는 형태이기 때문에 장단점이 분명한데요. 그런 만큼 팰리세이드는 그 블랙 하이글로시 재질을 정말 필요한 요소마다 조금씩 썼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손이 잘 가지 않는 내비게이션 윗부분과 이렇게 클러스터 윗부분을 감싸고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만 이제 블랙 하이글로시를 굉장히 좀 많이 사용을 했어요. 송풍구 쪽에 이런 디테일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이런 디테일은 이런 조그 다이얼 버튼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그 다이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드라이빙 모드를 또 이렇게 두른 디자인과도 이렇게 일치를 하고요. 주행 영상에서도 설명을 해본 부분이 있었지만 드라이브 모드와 터레인 모드를 이렇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이쪽에 불이 들어오고 터레인 모드는 반대쪽에 불이 들어오죠. 이 상태에서 위아래로 어느 쪽으로 움직여도 이렇게 여기 안에서만 돌게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차는 가족용 차량이긴 하지만 플래그십답게 오프로드에 많은 또 기본기들을 갖춰 놓았습니다. 이 내리막길 주행 보조 장치 같은 것들이 그러하고요. 통풍 시트와 열선까지 아주 잘 갖춰 놨습니다. 그리고 오토홀드 기능과 스톱앤고 기능이 있는데요. 둘 다 물리 버튼이 바깥으로 빠져나와 있어서 상당히 직관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공기청정 기능이 있는데요. 내기 순환 모드로 바꿔주면서 내부에서 공기를 조금 더 쾌적하게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 형식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보통 이제 헤파 필터라는데 우리나라 공기청정기 사업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목을 메고 있죠. 하지만 국내에는 정식으로 헤파 필터 등급을 유로 기준에 맞게 받은 업체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그 부분을 강조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 기능에 그렇게 미세먼지를 아주 많이 여과할 수 있는 그런 본격적인 기능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 자체로 좀 더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좀 높게 평가할 만한 것 같습니다. 핸들을 보시면 핸들에는 이제 패드 시프트까지 달려 있고요. 본격적인 주행을 위한 차량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는 건 없다, 약간 이런 식의 플래그십다운 이제 기계를 보여준다고도 할 수가 있고요. 왼쪽을 보시면 이제 통화 버튼과 음향 조절, 모드 선택 정도를 할 수 있는 키들이 이렇게 있고, 오른쪽에는 안전장비, 그러니까 크루즈 컨트롤이나 아니면은 내부적인 안전장비들을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버튼들이 오른쪽에 몰려 있습니다. 핸들 자체의 크기도 이 차가 대형인 것을 감안했을 때는 과하게 크지 않고요. 안쪽에도 이제 반무광의 이제 크롬 재질을 써서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일체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이쪽 방향에서는 아마 잘 안 보일 텐데 이제 나머지 보조 장비들도 이런 쪽에 그 송풍구 바로 아래쪽에 버튼들이 위치해 있어서 상당히 직관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자식 파킹 버튼도 여기 아래에 달려 있고요. 끝부분을 또 이렇게 또 마감을 또 세세하게 처리를 했죠. 이 부분이 앞에 글로브 박스, 이 부분의 손잡이에도 똑같이 이렇게 처리를 해두었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미국산 자동차 같은 경우에 실용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디테일함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 시장을 겨냥해서 만든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디테일적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보입니다. 물론 가격적으로 이 차가 경쟁 차종 중에서는 가장 싼 편에 속하기 때문에 아주 고급의 내장재를 사용하지는 못한 것 같지만, 그래도 그런 고급감을 느낄 수 있게 상당히 디자인적으로 효율적으로 배치를 해두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위쪽 천장 부분이 특히 또 이 고급감이 강조가 되는데요. 알칸타라를 연상케 하는 재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대차가 공식적으로 알칸타라를 썼다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알칸타라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알칸타라가 연상이 될 정도의 이런 고급스러운 재질이 이 천장 전체를 감싸고 있고요. 관리는 다소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 고급감을 원하는 사용자들에게는 굉장한 장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쪽 부분에 이런 무드등 같은 경우도 기본은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이 들어갔고, 그리고 이런 플라스틱 소재도 아주 싼 티가 나진 않습니다. 이런 무광의 크롬 소재로 또 이렇게 디테일을 채워놓은 부분도 상당히 훌륭하다고 할 수 있고요. 선글라스를 보관하는 이 위치가 없는 대신에 여기를 누르게 되면 뒤쪽 승객과 이제 어느 정도 소통을 할 수 있는, 완전 유리는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거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 콘솔 부분을 보시게 되면 기계식이긴 하지만 이렇게 컵홀더를 돌려서 좀 더 이쪽 공간을 넓게 쓸 수 있게 해둔 점은 상당히 또 장점입니다. 기계식이라서 이렇게 감성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만족을 시켜주지는 못하지만 어쨌거나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튀어나와서 좀 실용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USB 포트가 마련되어 있고, 이 푸시 버튼을 누린 상태에서 이렇게 아예 막는 것도 가능합니다. 콘솔 박스를 이렇게 열게 되면 안쪽은 특별한 장비가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나름의 넓은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핸드폰을 지금 빼놓고 왔는데 여기가 이제 핸드폰을 놓는 위치입니다. 상당히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까지 핸드폰이 들어가면 이렇게 흔들리는 부분이 좀 상대적으로 좀 완화가 됩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파진 몰딩의 역할도 있고요. 그리고 이 차의 경우에 또 다양한 안전장비를 탑재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의 연장선에서 이렇게 이런 부분을 보시면 뒷좌석의 승객들이 모두 안전벨트를 매고 있는지 아닌지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8인승 차량이고요. 아까 뒤쪽 부분에서 설명을 미처 하지 못하고 들어왔는데 7인승 버전 같은 경우에는 2열의 가운데가 비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3열 승객이 조금 더 개방감을 느낄 수도 있고 3열 승객이 좀 더 안으로 들어가고 나오는데 조금 더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 있겠죠. 팔걸이 부분도 내려왔다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장비를 또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클러스터 화면을 또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안전장비에 앞서서 이렇게 이 차가 4륜 구동인 만큼 앞뒤에 구동력 배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주행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뤘고요. 사용자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운전자 보조, 도어 라이트, 사운드, 어떤 이런 편의적인 부분들을 다 컨트롤 할 수가 있게 돼 있죠. 디젤 차량이기 때문에 요소수 레벨도 표시가 되고요. 내비게이션의 기능도 표시가 됩니다. 지금은 아이콘만 나와 있지만 좀 더 내비게이션이 선명하게 나오는 형태로도 쓸 수가 있고요. 자, 편의 부분에서도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또 세팅 값이 있죠. 운전자 보조 같은 경우가 이제 안전장비들의 종합판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스마트 크루즈 응답성이나 주행 보조, 경고 시점, 경고 음량 뭐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주의 경고가 이 차 안에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인 안전 사양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탑재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하차 시에 또 굉장히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은 낮이라서 잘 보이지 않겠지만 제가 밤에 찍은 영상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이렇게 열었을 때 아래쪽에 도어 스팟 라이트가 켜지면서 승하차에 이렇게 좀 더 고급감을 줄 수 있죠. 9.7인치의 굉장히 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달려 있고요. 센터페시아의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10.25인치 디스플레이가 달려 있습니다. 클러스터 부분도 상당히 넓지만 이제 다이얼 부분이 아날로그식이기 때문에 클러스터의 디스플레이만 놓고 얘기를 할 때는 가운데에 7인치 정도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특히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과의 연동이 어느 정도나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훌륭하냐에 따라서 이 활용성이 또 극과 극으로 갈리는데요. 현대차는 국내 사정에 밝은 내비게이션을 또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함께 연동됐을 때 시너지 효과가 좀 더 배가 되는 느낌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현대차의 플래그십 SUV 팰리세이드를 만나봤는데요. 플래그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온로드는 물론 오프로드까지도 다양한 기능들을 모두 사용할 수 있게끔 핵심적인 기능들을 다 갖춰놨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의 가장 강점인 내부 공간, 그런 공간성 부분에서 굉장히 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만큼 구성을 잘 해놨고요. 그리고 실용성이 강조되는 이런 대형 SUV 라인에서 굉장히 또 고급감까지 챙기면서 상당히 지금의 품귀 현상이 절대로 과장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몸소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승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